즐거운 학교 생활 KS MBS. 박찬입니다. 이번 주에는 방송 담당 선생님이신 최홍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럼 최홍일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ay you found the right one in me. 저는 2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학교 방송을 맡고 있는 최홍일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. 이 책 제목은 레 미제라블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제목을 말할 때 레미제라블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이 책은 레 미제라블입니다. 다시 이 책은 레 미제라블입니다. 어제는 아니다. They ask me how I knew my true love was true. Oh, 이유는 물론 아주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입니다. 이 책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어려울지 몰라요.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소설입니다. 아주 두꺼운 장편 소설인데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지금부터 약 4년 전입니다. 울진에 근무할 때 울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우연히 책 소개를 해놓은 잡지를 보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책 제목 레 미제라블은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쭉 들어왔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내용 전체는 잘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점 가서 책을 봤더니만 지금 이 책처럼 참 두꺼워요. 이 책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2권짜리입니다. 2권짜리인데 그래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이유는 좀 이상하지만 이 책을 화장실에 두고 화장실에 변을 보러 갈 때마다 읽었어요. 그래서 한 넉 달 걸려가지고 책을 다 읽었습니다. 근데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뭔가를 보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러죠.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책 속에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고 이 책의 주인공인 장발장, 이 장발장이 이 책 내용에서 활동하는 또는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해요.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또는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.
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 속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. 이 책 속에는 장발장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. 그래서 그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아주 그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독특한 또 개성을 발휘해요. 그래서 그런 개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, 말이 좀 어렵군요, 아주 자세하고 또 뚜렷하게 보여줘요. 그래서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.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Miserable 뜻이에요.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레 미제라블인데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뜻입니다. 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장발장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장발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베르 형사와 그리고 장발장의 그 수양딸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팡틴이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. 그래서 제목을 아마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정한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그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이 참 많은데 그 작품 중에서도 빅토르 위고가 처음에는 왕당파, 좀 나쁜 거죠, 왕당파로서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왕당파의 어떤 그런 걸 벗어나서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을 써요. 근데 이 작품은 리얼리즘 후기의 작품인데 그 인간의 나약성하고 또 짐승 같은 그런 성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아주 보면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. 왜냐하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설이 어쩌면은 야,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이 견딜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금 현실감이 없어요.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이러한 어려움과 극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에요.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는 물론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성당에 들어가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성당에 들어가서 촛대를 훔쳐요. 그 촛대를 훔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경찰관에 쫓기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탈출해서 탈옥수로서 계속 쫓기는 삶이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지만 그 장발장이 탈옥을 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이 참 많아요. 장발장이 단순히 뭐 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중에 붙잡히지 않는다, 뭐 그걸 붙잡으러 가던 자베르 형사는 자살한다,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 그 시대에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전쟁했던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라든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시대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만큼 너무나 광대하고 그래서 서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또 빅토르 위고는 소설을 마치 시처럼 그렇게 쓴 작가 참 유명한데 이 소설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.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신을 제일 상위로 해서 그 다음에 인간, 그리고 동물, 식물, 그리고 무생물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정신 때문에 죄를 참 많이 짓는다 그럽니다. 근데 그 죄를 짓지만은 결국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뇌와 그리고 자기 수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 암흑 세계를,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암흑 세계를 극복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빅토르 위고의 그런 종교관처럼 이 소설도 가만히 보면 장발장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난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게 됐지만은 미리엘 주교라는 그 성직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결국은 탈옥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생활하는 가운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. 처음에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쓸 때에는 사회의 부정적인 거나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하는 그런 항의에 대한 표시로 이 소설을 처음 시작했는데
나중에 이 소설을 완성할 쯤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종교관이 참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요.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런 대서사시 같은 이런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데,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장발장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이 소설 전체의 맛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비록 좀 두껍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마다 읽으시든지 어쨌든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최홍일 선생님께서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레 미제라블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장발장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니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 사람이 쳤던 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